빚내서 농사 짓는 게 필수라고는 하지만 진짜 대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농업인들의 평균 빚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40대 전체의 대출 평균인 1억 2천의 2배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농업 소득이 1,100만 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지? 제 개념상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출금 갚으려고 다른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돌려막기 하고 어쩔 수 없이 생활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왜 귀농을 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이유 1위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 만지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이 가업의 승계를 이어받거나 농업의 비전을 보고 귀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세요? 우리가 귀농을 하는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벌려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기반이 빵빵하게 갖춰진,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힐링을 위해 귀농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농사를 좀 길게 보면서 농사 기술을 익혀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사는 사업이고 결국 팔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팔아야 됩니다. 단언컨대 잘 파는 농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팔려면 상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아직 작물도 못 정했다. 그리고 나는 사과 농사를 지을 거라 몇 년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오히려 좋습니다. 아마 마케팅 교육 받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농산물과 내 농장을 브랜딩하고 나만의 사업 철학을 녹여서 상표도 만들고 포장지도 제작하고 인스타에 블로그에 내 스토리도 열심히 올려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게 다 팔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재배하는 시간, 나를 알리는 시간, 상품을 기획하는 시간들을 합치면 금세 몇 년은 지나가 버리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이제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귀농을 할 때 지역을 정하고 작물을 정하고 토지를 구하고 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장비를 알아보는 이런 순서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를 바꿔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파는 걸 먼저 해본다라는 거예요. 나 사과 키우려면 아직 1년 더 남았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과 한 박스 팔려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 선별해야 되죠. 포장지에 박스 만들어야 되지. 택배 회사 계약해야지. 택배 회사는 또 물량이 적으면 엄청 비싸고요. 계약도 잘 안 해주는 거 아시죠?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에 올리려면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지. 이미지 작업해야지. 주문 들어오면 택배 싸야지. 그마저도 택배 회사 계약 안 되면 편의점이나 우체국 가야 되죠. 도착했는데 상품이 이러네 저러네 환불해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골칫거리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내 상품이 아닌 다른 농장의 상품을 먼저 팔아본다는 뜻입니다. 이거 배워놓으시면 내 거 팔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농사 잘 짓는 것만큼 중요해요. 농부들이 이 위탁 판매를 하면 네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판매 경험치를 쌓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완벽하게 체득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작물이 나오기 전부터 내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키울 작물이 나올 때까지 나를 믿고 구매해줄 잠재 고객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경쟁력 있게 판매하려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 어떤 패키지로 팔아야 될까? 소비자는 요즘 어떤 과일을 좋아하고 어떤 농산물을 찾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앞으로 내 상품이 생산이 돼서 판로를 확장하려고 할 때 그 위탁 판매 사이트에 내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낚싯대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거를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내가 농사 지어서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 미리 연습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소비자가 이거 당신 농사 지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볼까봐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제때 보내드리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는 단골이 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서 매년 고구마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군납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팔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리고 나서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는 고민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뭐 월 1억씩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키울 작물을 실제로 팔아보는 연습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제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뒀으니까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시간과 돈 모두 아낄 수 있는 알짜배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위탁 판매 절차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 판매업 신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등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 검색, 소싱, 상품 업로드, 광고, 주문 발주, CS 등의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농업인 분들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추후에 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와 거래할 경우 그리고 비용 처리할 경우에도 필요해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거는 조금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대신 보내주는 위탁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예창패 같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50건의 판매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와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 필요한데 이건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판매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중요한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판매할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해 본다. 우리는 다른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판매할 상품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선 내가 판매할 상품의 수요를 파악해 봐야 돼요. 제가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 카카오톡, 엠자비스 이 6가지니까요. 메모해 두시고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수요를 조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다시 말해 이게 돈이 되나인데요. 만약 어디선가 돈 된다는 작물을 듣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이트에서 그 작물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도 경쟁이 적은 키워드는 뭐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검색량은 많은데 실제 등록된 상품 수가 적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내 상품이 검색량은 많은데 나만 팔고 있다.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입니다. 예전에 사과떡볶이라는 게 한창 유행이었어요. 한 달에 이 검색량의 수요가 수만 건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곳은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그 판매자의 스마트 스토어 등급이요? 프리미엄 등급이었죠. 프리미엄 등급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연매출 10억은 기본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내 작물과 상품의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것들의 수요는 분명 충분할 거예요. 뭐 쌀이든 토마토든 초당 옥수수든 사실 없어서 못 먹죠. 한번 찾아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선정한 키워드의 상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다음 소싱하기 단계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 농산물 도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위탁 판매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셀러오션에서 농산물을 공급해주겠다는 업체와 연결해서 상품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엄청 많은 농산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고구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남 고구마와 여주 고구마가 있네요. 둘 중에 어떤 고구마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수요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해남 고구마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상품의 품질을 떠나서 귀농 작물로 특화 작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맥도날드랑 익산 고구마가 콜라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익산 고구마가 한동안 엄청 유명세를 타면서 이 검색량이 진짜 폭주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마의 대명사는 여전히 해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해남 고구마를 선택해 볼게요. 고구마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내가 온라인에는 이 정도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정했으면 상품 등록을 해봐야 되겠죠? 상품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도매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도 이 구조를 보면서 만드시면 크게 도움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문제도 해결됐죠?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테고리와 상품명입니다. 카테고리는 내 상품을 직접 입력해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내 상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상품명을 만들 건데요. 심플하면서도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키워드 검색할 때 해봤던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검색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를 찾는 사람 중에 해남 고구마를 검색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해남 꿀고구마, 해남 밤고구마를 찾는 사람이 내 고객이라면 우선 핵심 키워드인 해남 밤고구마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보이는 글자가 15글자이니까 15자 이내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작성해 주세요. 조금 어려운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상품명을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파는 사람들이 잘 파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자, 저는 퍽퍽한 해남 고구마 5kg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내가 10kg 못난이 꿀고구마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더 잘 팔리게 하려고 이 키워드에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넣으시면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증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너 망해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도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연락 와서 조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 판매가를 설정하시면 돼요. 판매가는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판매하더라도 12,000원에 올려주시고 할인 금액을 2,000원으로 잡아서 판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가보다는 할인 금액에 손이 더 가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할인율을 설정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수정 요청 연락이 올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 노출이 안 된다거나 판매 중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옵션별로 과도하게 금액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못난이 고구마가 5kg에 7,900원인데 고구마 10kg가 49,900원일 경우에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이럴 때는 사이즈를 구분해서 작은 사이즈 따로, 큰 사이즈 따로 상품을 2개로 등록한다거나 만약에 옵션만 다를 경우에는 그룹 상품으로 등록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건 위탁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위탁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변형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면 제공해주는 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GIF를 넣어서 가독성을 높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다음은 상품 주요 정보인데요. 이건 항목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있는데 한 번씩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상품을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이렇게 입력하고 있어요. 배송 정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택배사는 위탁 사이트에서 공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제주도와 도서상 간 추가 배송이 있다면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이걸 확인 안 하고 일반 택배비와 동일하게 무료 배송으로 설정해 놓으면 소비자들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주문하게 됩니다. 그럼 역마진이 나서 바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 점도 꼭 주의해 주세요. 출고지와 반품지도 위탁 판매 사이트에 나온 주소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은 반품지를 저희 집 주소로 작성해 두고요. 만약 반품이 있을 경우 그냥 제가 받아서 먹거나 포장 상태 같은 걸 좀 벤치마킹 하는 요소로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상세 페이지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AS 안내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 전화번호로 입력해 두지 않고 한 달에 2,000원씩이면 사용할 수 있는 070 번호를 사용합니다. 아톡이라는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 구매 리뷰 혜택이 있어요. 이건 고객이 주문 후에 구매 확정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보통 50원, 100원으로 설정하시고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실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더 높여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 설정을 해볼게요. 태그에 내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토마토, 고구마처럼 카테고리 자체는 입력이 안 되니까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보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태그를 설정해 놨는지 이걸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진짜 벤치마킹만 잘해도 상위 30% 이상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못난이 고구마, 해남 고구마, 뭐 찰토마토, 흑토마토, 대저토마토 이렇게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이해하셔도 내가 내 상품과 키워드를 어떻게 검색하고 내 상품이 아직 없더라도 미리 팔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았거나 아직 작물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고요. 위탁 판매로 하나씩 판매해보는 경험치를 쌓아가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가 팔리면 또 다른 것도 팔아보고요. 그것도 팔리면 주변 분들 것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토마토 농장에서 일할 때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토마토를 보여주고 그 농장의 토마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팔리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 시간이 좀 할애된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제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만약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우선 내 상품을 정해 보시고요.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력할 상품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상품을 찾고 상품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셔서 내가 한 거를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체크하고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소화하더라도 내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 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맛있게 키워도 상세 페이지를 진짜 기깔나게 만들고 포장지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소비자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농장 브랜딩에 돈과 시간을 쓰고 상품 기획을 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라도 팔아보는 경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상품의 품질이 훌륭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일이죠. 그것도 앞으로 다뤄볼 테니 함께 알아나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와 상품명 만들기에서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농사 잘 짓고 잘 파는 농부가 돼서 성공적인 농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잘 파는 농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딱 한 개 팔아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